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관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과 네. 하마스 전쟁 거의 초입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담을 했었는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반년이 뭡니까? 더 지났죠? 거의 8개월이 네. 다 돼갑니다. 지금. 근데 아직도 안 끝났고 네.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민간 피해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측이 이렇게까지 길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좀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뭐 반가운 소식은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저희가 6월 10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인질 4명을 구출했다. 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인이 274명 사망했다. 네. 그 4명을 구하기 구출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이스라엘 측은 지금 뭐 축제 분위기지요. 그 4명 구출했다고요? 예. 거의 뭐 130명이 거의 지금 뭐 한 잡혀가서. 한 8개월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거의 물론 12월쯤에 한 40명을 풀어냈죠. 네. 협상을 통해서. 예, 협상.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130명이 여전히 잡혀 있는데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하는 중에 또 몇 명이 또 사망을 했죠. 네. 그래서 오인해가지고 또 인질을 죽이는 그런 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뭐 4명을 구출한 거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지만 팔레스타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 대낮에 인질 구출 작전, 특히 이제 민간인 지역에서 구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지키고 있던 뭐 하마스 대원,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던 민간인 포함해서 뭐 이렇게 270 몇 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계 자체를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하마스가 때문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뭐 유엔이 사실 들어가서 통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과장될 수 있으나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맞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하마스의 발표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그냥 다 묵살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 엄호 사격도 하고 엄호 포격도 해서 막 공습하면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하마스 발표로는 274명이 사망하고 598명이 부상당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6월 6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14명 포함해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물론 이것도 하마스 측에서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하마스 쪽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100% 믿을 수 없다. 계속 그 말만 반복하죠. 하고 유엔 학교 공격한 거 맞는데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내에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 있었다. 거기가 은신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고 민간 피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서로가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민간인 지역에서 공격을 하거나 응신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만 본인들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전에도 뭐 병원 밑에 땅굴 파서 있었고 뭐 이런. 그거는 뭐 이미 팩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없는 것을 지원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분명히 은신처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거기 이제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가자 지구 내에서 총 사망자가 37,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더군다나 이게 짧은 기간에 한 8개월 정도에 37,000명인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본인들은 여기서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하마스 대원이다. 무장 대원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이 그러면 2만 몇천 명. 그렇죠. 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자체 판단하고 있고
하마스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죠. 하마스는 뭐 우리 하마스 대원 한 500명, 5,000명, 그 정도 될 것이다. 10,000명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축소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최근에 그 유엔 학교 네. 공습했을 때 그 미국이 준 포탄이 이용됐다라고 네, 보도가 네, 나왔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이게 혹시 뭐 미국한테 뭐 불똥이 튄다라거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이런 물론 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왜냐 무기를 안 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전쟁을 중단시켜야 할 본인의 어떤 책임도 있는 것이고. 네네. 사실 미국 말 외에는 이스라엘이 듣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유일한 미국인데,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이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준 게 많이 있어요. 이미 준 것들. 이미 준 게 아직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선적이 돼야 할 스마트 범, 즉 아주 스마트 폭탄이라 그래서 폭탄 규모가 작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정밀 폭탄입니다. 이게 그냥 막 가서 건물을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작기 때문에 소형 폭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밀 조준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줬는데 미국이 아예 하나도 안 주면 좋겠지만. 줘야 한다면 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차라리 주는 게 낫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안 주면 그 정밀 폭탄이 떨어지면 멍텅구리 폭탄을 쏠 수 있잖아요. 그럼 민간인한테 더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 예,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안 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벽으로 몰아붙이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바이든 대통령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도 정치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선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라파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제 밀고 들어가기 전에 네네. 라파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 네.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이든 네네네. 대통령이. 네.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었던 근데 거예요. 이제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격을 한다면 네네네. 지금까지 가자 북부 중부에서 했듯이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격을 자제해달라. 그다음 핀포인트 방식으로 해달라. 외과수술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반대하고 실제로 지금 무기가 아직 3,500발 정도의 스마트 밤이 아직 인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그 준다고 했던 게 도착이 안 한 거예요? 예,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전에 갔던 것이고. 그러면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적당히 미국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라파는 또 공격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미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용인을 안 할 수는 아예 라파 작전을 못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작전을 하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죠. 민간인 피해 최소화한다면 뭐 그럼 몇 명은 죽어도 되고 몇 명은 안 죽어도 되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100명 이상은 죽어도 안 되고 뭐 100명 이하는 죽어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화라는데 이미 뭐 몇백 명이 벌써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그런 언질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질 4명 구출하는데 270여 명을 죽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미국 말이라도 듣는 건지 아니면 미국도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 건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사실 미국 말을 완전히 안 들을 수는 없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컨대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특히 라파 지역은 미국의 요청대로 최대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외과 수술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수용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구호물자 투입이죠. 구호물자 투입. 예, 엄청나게 들어갔죠. 어디 가자 지구에.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인도적인 위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자 주민들 실제로 먹을 게 마실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강력히 요청을 했고 사실 초기에 이스라엘이 그걸 되게 막았었어요. 구호물자 투입하는 거죠. 구호물자 투입. 왜냐하면 구호물자가 들어가면 하마스 좋은 일 시킨다. 예. 아니 그래도 뭐 사람이 일단 먹어야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하는 얘기는 구호물자를 줄여야 가자 주민의 원망이 하마스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야 하마스가 전쟁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야 인질 석방에 더 빨리 나올 것이라고 이제 강경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강경파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구호물자가 이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마스가 탈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뺏어가서 돈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수입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컨트롤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 능력을 이제 잃은 것도 아니고 예, 되는 거네요.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구호물자 같은 경우는 성사를 시켰으나 가자지구 전쟁 중단 종결 이거는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혹시 이게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또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타냐후 총리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지금 코앞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불리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 표심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집도 끼는 진보 세력이잖아요. 네. 어차피 어느 정도 찍을 텐데 중도 세력,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이든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면 좀 중간쯤에 있는 유권자들이 다들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수 세력은 즉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얘기했을 때 공화당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중도 쪽에서 그다음에 우파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지금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할 정도로 나타냐후를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8개월 이렇게 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 하마스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자 지구 지역을 놓고 보면 다 밀고 들어갔고 그 라파 지역이 마지막 남은 이집트 쪽에서 제일 마지막 남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파 공격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공격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미 가자 북부하고 중부 작전을 다 했잖아요. 네. 또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중부 북부 지역에서 자기네가 쓸고 내려왔는데 왜 하냐면 다시 하마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네. 어떻게 나왔대요? 숨었다가 다시 나온 거죠. 아니 그 땅굴 판 데다가 막 바닷물 막 붓고 막 이랬었잖아요. 500km 이상이에요. 땅굴이. 그래도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 대대적인 병력이 쓸고 내려가는 사이에서도 숨어 있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네버엔딩이네요. 네버엔딩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하마스 괴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내가 하마스를 완전 끝장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파 전쟁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비판적으로 보시면 나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생명이 지금 촉각에 달려 있잖아요. 총각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뭐 반전 시위는 계속 된다고 하는데 반전 시위 계속 되고요. 나타냐후 총리의 지지도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리쿠드당 나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의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 120석이면 리쿠드당이 이번 전쟁 전에는 35석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20석 아니면 19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총선을 한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총리직을 잃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타냐후 지금 연정이 이 연립 정권이죠. 네. 그래서 군소정당과 같이 지금 64석입니다. 네. 61석만 되면 집권할 수 있는데 3석 더 많아요. 아주 네. 지금 간당간당한 거죠. 근데 지금 구급파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그리고 라파를 끝까지 공격해야 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돌려주면 안 된다. 이스라엘 군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쟤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그랬습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안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다. 정치적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예. 극우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예. 네타냐후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구파는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네네네. 지금 하마스와 계속해서 인질 협상을 뭐 석 달째 하고 있잖아요. 몇 네네네. 달째. 네네. 만약에 인질 협상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질 협상에 하마스가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전쟁을 지금 당장 끝내는 거예요. 종결이에요. 하마스는 당장 내일 모레라도 멈추자 하고 있죠. 먼저.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휴전이죠. 일시 휴전. 휴전했다가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휴전에도 네. 일시 휴전. 일시 휴전. 하마스는 영구 종전. 휴전. 예. 종전. 어쨌든 영구 휴전. 그러니까 극우파들이 절대 전쟁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나타냐후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멈추지 마라. 예. 그러니까 휴전 협상에 나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그게 지금 휴전 협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휴전 협상하고 이 전쟁을 멈추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고 그냥 연정이 붕괴됩니다. 연정이 붕괴되고 90일 내에 총선 가야 돼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아니 그러면 네. 네타냐후가 네. 극우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네.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가면 네. 가자 지구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네. 라파도 아주 일부분 남아 있고 네. 이걸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계속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뭐 두더지 잡기라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마스? 그렇죠. 그렇죠. 그 폐허가 그러니까 된 전쟁이 안 끝나는 상황에서 결국 하마스 무장 대원을 한 명 마지막 남은 하마스 한 명까지. 무장 대원까지 없애려면 그 없앨 때까지 네. 계속 하겠다. 근데 과연 이제 그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직 뭐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국제사회 압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지금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마스에 씨를 말려버리겠다. 예.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예. 근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마스가 다 가자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해외에 다 나가 있다면서요. 일단 특히 뭐 지도부는.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 무장 세력을 최소한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일단 가자 지구에는 예. 한 명도 남지 않게. 네. 일단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힘들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최소 10년 정도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에서 10년까지 있으면 이스라엘 거기서 군 통치를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예 진짜 그 뭐 무기 총환자로 총알 한 발까지도 다 그냥 계속 다 압수하고 예. 씨를 말려버리면. 근데 그 하마스 지도부는 네. 뭐 어디 이집트나 뭐 이란이나 카타르, 예, 뭐 터키, 카타르 예.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마스 조직 자체가 원래 가자 지구만 있지 않고요. 네.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카타르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대표부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최고 높은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치국 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카타르에 가 있습니다. 사실 형식상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죠. 네, 정치국 위원. 예. 정치국 위원이 이제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사람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하마스 조직 체계도가 예, 보입니다. 하마스 조직. 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해외 조직 정치국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하마스 창시 창건자인데 죽었고요.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이 사람 말고 이스마일 하니아하고 지금 가자 지구의 최고 지도자는 야흐야 신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결국 이제 카타르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최고 지도자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자 지구에 있는 지도부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 하마스는 이게 집단 지도부 체제이기 때문에 네. 딱 한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 다른 얘기하고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알카에다나 네. 이런 데 예전에 뭐 오사마 빈 라덴 예. 완전 최고 수장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제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하마스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부를 전부 다 암살한다고 한들 다 대체될 텐데요. 바로 그 다음 후보가 다 있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마스 제거 자체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근데 한 5년 10년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이나 하마스 경찰을 모두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군 통치를 이스라엘 군이 거기서 계속 주둔하면서 계속 숨어 다니는 하마스 대원들을 색출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거를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도 알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죠. 네타냐후는 바보가 아니죠. 단기간 내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계속해서 이제 압도적 승리 하마스를 괴멸 목표로 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성명을 위해서 이제 만약에 실제로 그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전쟁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마스 괴멸을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제 변명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아예 애초에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 어려운 어렵다.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갈 줄 알았나요? 그러게요. 야, 이게 뭐 명분이나 실리 뭐 하나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질 협상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약 미국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대선이 끝날 시점에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벌써 5달이나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인질 협상이 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전쟁을 끝낼 명분이 없는 거죠.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좀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